참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정부의 철학이 담긴 첫 예산인 만큼 야당의 협조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8.1%, 54조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증가분은 기술주도 초혁신 경제를 위한 AI와 R&D에 집중 투자됩니다. 다소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AI 투자만큼은 실기에서는 안 되고 주저에서는 안 된다. 여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년 적자 국채 규모가 109조 원으로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검증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에 마중 물격 예산 1조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과 찰광석의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임기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직후에 나온 조치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자료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제3국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 등을 옮겨 실어 중국 항구로 운송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선박들이 해상 환적 과정에서 화물 출처를 숨기기 위해 바다에 떠다니는 크레인을 이용했고 정보도 조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 프리 등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수단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북중 교역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재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역시 대북 제재를 만든 당사자라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이 유화책만 쓰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건데 다만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통과시키면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민주당. 하루 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입법은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당에 전달되면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며 설령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서도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협박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을 뿐 실제 법안을 처리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칫 에이펙의 성과가 덮일 수 있다. 대통령 재판 거론 자체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입장 번복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불협화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법안 처리 가능성 언급부터 법안 추진 철회 발표까지 투톱 간 협의는 사실상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대통령실과도 교감 중이었는데 당 지도부 묵인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궤변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희슬 기자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 변화가 없었던 민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처리 방침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오직 전 입법 추진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국민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고르기, 위기를 넘기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철회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침에 여야 합의를 해놓고 점심이 지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발단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명시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CCTV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은 이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은 방증이라며 야당이 재판 재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재판 중지법까지 만드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 2달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다시 대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신문 위에서 곽종근 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달 전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내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증언입니다. 앞서 국군의 날 만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고 주장한 곽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지난해 10월 1일은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술 많이 먹은 날 아니냐. 시국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상대권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구체적 기억을 꺼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은 뒤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0시 31분 전화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 전부터 곽 전 사령관 부하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맞섰습니다. 31분에